육군이 없으면 전쟁을 끝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목표 지역에 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되기 때문에 육군이 필요한데 지금 10명이 필요한데 6명이 그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저는 징병제까지는 단계를 좀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여성이 군인이 되려면 장교가 되거나 부사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교가 되려면 뭐 한 10대 1 정도 되고 부사관이 되려면 한 5대 1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병사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체력만 되면은 이제 지원이 가능한 거죠. 지금처럼 만약에 한 달에 2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여성들이 200만 원 받고 숙식 제공받고 다른 이렇게 혜택들이 있다 그러면 나도 군인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 입대 길을 이제 열어 주자는 취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징병되고 있는 남성들도 병역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지금 간부 충원율도 갈수록 이제 바닥을 치고 있어서 고민인 상황인데 과연 이 병사를 자원 입대하려는 여성들이 많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저는 군인들은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사실은 400만 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간부들하고 그 괴리가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데 간부들도 봉급을 올려줘야 됩니다. 특히 초급 간부들. 하사가 한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 군대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고 봅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자꾸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청년 지원금을 주는 거랑 뭐가 틀리냐 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병장이 돼서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한다 그러면 400만 원씩 주면 그게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 청년이 사회에 나와서 학자금으로 쓰든지 아니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그게 우리 사회에 나쁜 건가요? 그래서 사실 처우 개선 자체는 뭐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그게 이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나름대로 큰 득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오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본 18개월을 복무한 다음에 지금도 우리는 그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병력을 줄이는 데 있어서 전투병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전투 근무 지원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보급, 수송, 정비 이런 분야의 인원들을 감축을 했습니다. 군무원으로 일부 대체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전쟁 지속 능력 또 전투할 때 요즘은 물하고 탄약, 식량, 배터리 이런 거를 갖다 줘야 되는데 암만 해도 전반적인 그런 능력이 저하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현역병이 줄음으로써 어떤 작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줄어든 것들 그런 것들이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최근 이스라엘에서 지금 작전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최첨단 또 이노베이션에 앞장서는 그런 군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병력을 많이 줄였어요. 일부러. 그랬는데 하마스의 공격을 받고 나서 그 정책을 바꿨습니다. 사람 숫자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이 돼도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력을 다시 늘리고 있어요. 어떤 분야가 특히 그러냐면 아무리 최첨단이 있더라도 누군가는 경계도 서야 되고 사람 손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느낀 겁니다. 공군이 화력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전장을 앞장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공군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해군이 없으면 전쟁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육군이 없으면 전쟁을 끝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상군이 반드시 목표 지역에 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되기 때문에 육군이 필요한데 사람뿐만 아니라 전차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K9 자주포 같은 것도 결국은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자동화가 되거나 하는 것은 일부 인원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이 하는 것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에 비해서 반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의 근접한 그런 규모예요. 그래서 지금 10명이 필요한데 6명이 그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설사 7명이라 하더라도 통상 한 명은 휴가를 가거나 뭐 병원을 가거나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 있기 때문에 지금 70% 수준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되는 거는 한 60%라고 봐야 될 겁니다. 저는 징병제까지는 단계를 좀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여성이 군인이 되려면 장교가 되거나 부사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교가 되려면 뭐 한 10대 1 정도 되고 부사관이 되려면 한 5대 1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병사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체력만 되면은 이제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왜 그렇게 안 했냐면 병사가 월급이 3만 원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여성이 들어와서 3만 원 받고 복무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못했고 대신 부사관이나 장교로 오면은 정상적인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의 봉급을 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만약에 한 달에 2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여성들이 200만 원 받고 숙식 제공받고 또 다른 이렇게 혜택들이 있다 그러면 나도 군인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여성들이 장교와 부사관 말고 병으로도 지금보다는 들어갈 수 있는 입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정비를 해서 일단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군생활 해보고 나니까 이건 나도 커리어로 할 만하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여성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죠. 근데 여성들을 받아들일 때 전투병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투 지원, 전투 근무 지원 이런 분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따져서 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현대전에 있어서 드론이 자꾸 뜨고 있는데 드론 조종사 같은 경우는 여성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여성 군복무 논의를 김미애 의원이 병역법 개정안 발의하면서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법안 내용을 보면은 개정안 내용을 보면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랑 거의 같습니다. 자원 입대 길을 이제 열어 주자는 취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징병되고 있는 남성들도 병역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지금 간부 충원율도 갈수록 이제 바닥을 치고 있어서 고민인 상황인데 과연 이 병사를 자원 입대하려는 여성들이 많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군 내에서도 근무 형태라든지 근무 여건이나 이거를 완전히 고쳐야 될 겁니다.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다시 우리 사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회 일반 직장인들도 사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라서 쉽게 해결이 어려울 겁니다. 반면에 만약에 군이 이렇게 변화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군은 일사불란한 게 있기 때문에 변화를 좀 더 쉽게 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역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군 내에서의 어떤 근무 여건도 개선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병으로 근무하려는 여성들이 충분히 존재할 거라고는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처음에는 적겠지만 처음에 들어온 여성들이 구전으로 해보니까 괜찮다. 지금 200만 원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기본을 200만 원으로 하더라도 수당 같은 거를 사회 수준으로만 맞춰주면 뭐 지금 전방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500만 원 가까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방에서 전방 수당처럼 그런 수당이나 이런 거를 사회 수준으로만 해도 군인들은 24시간 거의 근무하기 때문에 이 시간의 수당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군대가 오히려 깔끔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면은 처음에 들어오는 여성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여성들이 자기 친구한테 할 만하다. 군복도 멋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군인들은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사실은 400만 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간부들하고 그 괴리가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데 간부들도 봉급을 올려줘야 됩니다. 특히 초급 간부들. 봉급을 못 올려준다 그러면
수당을 정상화시켜서 하사가 한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 군대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고 봅니다. 잠시 언급이 됐지만 지금 병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사 이상 간부들의 지금 지원율도 굉장히 지금 도전을 받고 있어요. 돈을 많이 준다고 자꾸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청년 지원금을 주는 거랑 뭐가 틀리냐 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병장이 돼서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한다 그러면 400만 원씩 주면 그게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 청년이 사회에 나와서 학자금으로 쓰든지 아니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그게 우리 사회에 나쁜 건가요?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목돈을 쥐고 나와서 등록금으로 사용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청년 지원금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돈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 친구가 그 돈 갖고 자기 개발을 위해 쓴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투자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병역 문화를 좀 개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평일날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외출을 내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학원을 갈 때 학원비가 30만 원이다 그러면 본인이 10만 원 부담하고 국가에서 20만 원 내주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군대에 와서 자기가 배울 것도 배우고 단절도 안 되고 또 나름대로 목돈을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국방비를 지금 늘려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국방비를 늘리게 되면 뭐 고가의 무슨 최첨단 장비를 사는 것보다는 사람한테 투자를 해서 그래서 사실 처우 개선 자체는 뭐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그게 이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그러니까 봉급만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교육의 기회도 주고 자기에게 이런 복무를 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큰 득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오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본 18개월